뉴스룸은 오늘도 코로나19 중환자 병상 문제로 시작합니다. 정부가 확보하겠다던 병상은 여전히 턱없이 부족해 보입니다. 받아줄 곳 없는 수도권 환자를 비수도권으로 보내는 식의 밀어내기 대책 정도만 눈에 띕니다. 그러는 사이 위중증 환자는 오늘도 500명에 육박했고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확진자가 수도권에서만 520명을 기록했습니다. 첫 소식 윤영탁 기자입니다. 정부는 병상부터 확보하겠다고 했습니다. 중증보다 상태가 나은 준중증 환자들이 갈 수 있는 병상을 더 만들어 회전율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현재 입원 중인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499명입니다. 쓰고 있는 병상은 717개입니다. 상태가 나아진 환자들이 200여 개의 병상을 쓰고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환자가 상태가 나았을 때는 바로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곧 중환자 병상을 확보하는 듯한 효과가 있다. 그런데 이미 이달 초 2차례 내린 행정명령 말고 더 확보하겠다는 건 없습니다. 환자가 병실로 옮기길 거부하면 치료비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수도권 병상이 모자라면 중환자를 비수도권으로 보내겠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상태가 나아져야 옮길 건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특히 인력 문제가 심각합니다. 정부는 500명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제일 빡빡하게 잡아도 병상 하나에 2명씩 3교대를 한다면 80병상분 뿐입니다. 예비 인력까지 고려하면 더 모자랍니다. 가장 어려운 거는 의료 인력의 확보입니다. 2년 가까이 코로나 감염 상황이 지속되는 환경에서 더 이상의 의료 인력을 뽑아내기는 참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인력을 보내준다 해도 문제는 여전합니다. 중환자 경력 있는 사람들은 이제 또 빼서 확진자 중환자를 그쪽으로 보내고 일반 병실에는 또 신규 간호사를 넣어줘야 되고 하니까 양쪽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암 환자 등 일반 중환자에 대한 의료 공백을 어떻게 막을지에 대해선 정부도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다고만 했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저희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가봤습니다. 알츠하이머를 앓거나 기저질환자가 많았는데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고령층 환자를 주로 보는 경기도의 한 병원입니다. 최근 외래 진료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주일 사이 환자와 의료진 등 133명이 감염됐습니다. 이 가운데 1명은 숨졌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 중 입원 환자는 87명. 그러나 다른 병원으로 옮긴 건 지금까지 7명뿐입니다. 상당수가 알츠하이머나 요양 환자 등 고령층 또 기저질환자인데도 그대로 누워 있는 겁니다. 완전히 초응급이라고 올려도 지금 힘든 상황이죠. 병원 측에서 동의하에 안에서 같이 격리하면서 지금 조치하는 저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죠. 이렇게 집단 감염으로 동일 집단 격리에 들어간 요양병원은 전국 34개나 됩니다. 그런데도 코로나 환자를 볼 수 있는 건 전국에 4곳뿐입니다. 지난 겨울 3차 유행 당시 정부는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을 전국에 11곳 지정했지만 예산을 이유로 전부 줄였습니다. 서울에 딱 한 곳 남은 이 전담병원은 쉴 새 없이 환자를 받고 있습니다. 병상 가동률은 90%에 육박합니다. 문제는 환자 상태가 점점 나빠진다는 겁니다. 39도, 40도가 너무 많고 체온이요? 네, 한 10일 이상 지속되고 떨어지지가 않아요. 어떤 항생제를 써도 네. 안 떨어져요. 네. 산소하는 환자도 너무 많고. 그래도 옮길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전원 대기만 하시는 분이 8분 정도 계시는데 3, 4일 연기 있게 대기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런 전담병원을 다시 늘리겠다고 했지만 공사와 시설 마련에만 한 달 이상 걸립니다. 추가 접종에도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이대로 확산세가 이어지면 3차 유행 때처럼 희생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수능이 끝난 뒤 대학별 논술과 면접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다음 주부터 모든 학생이 전면 등교에 들어갑니다. 학생 감염은 다음 주가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성화성 기자입니다. 시험 시간이 다가오자 고사장 앞이 북적거립니다. 열 체크를 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수능 이후 첫 대학 논술 시험입니다. 숭실대에서만 3,000명이 넘는 수험생이 모였습니다. 어제 수능 시험을 제가 기대한 것만큼 못 본 것 같아서 뭔가 논술에 사활을 걸어야 될 것 같아서 다음 주 토요일, 일요일까지 6군데에서 시험을 보고
내일부터 대학 논술과 면접 시험이 줄줄이 이어집니다. 이번 주말에는 약 21만 명, 다음 주 주말에는 약 22만 명의 수험생이 움직입니다. 자가격리자는 별도 고사장에서 시험을 칩니다. 하지만 대부분 학교에서 확진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에 걸리면 이제 실기에 응시를 못하니까 어쩌다가 걸리거나 이러면은 진짜 어떻게 하지? 다음 주부터는 수도권에서도 학생들이 매일 학교에 갑니다. 비수도권에서는 이미 매일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예외도 있습니다. 학생 수가 1,000명이 넘거나 학급당 학생 수가 많은 경우입니다. 학부모 등의 의견을 바탕으로 4일 등교하고 하루 원격 수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 중 확진자가 나와도 접종을 끝낸 학생은 학교에 갈 수 있습니다. 단 PCR 검사 결과 음성이고 증상이 없어야 합니다. 접종을 하지 않은 학생은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앞으로 학교에서 이동 수업이나 하루 체험 활동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학여행 같은 숙박형은 아직 안 됩니다. 확진자가 늘어나거나 방역당국이 비상계획을 시작하면 전면 등교는 중단됩니다. 학생들 이동이 크게 늘어나는 다음 주가 방학 때까지 전면 등교를 이어갈 수 있을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